41번 가에 들어갈 단체로 오는 것은 자 근대 여성운동의 발자취를 찾아서 바로 여성운동과 관련된 단체이죠.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일부의 찬양이라는 이제 그 최초의 구한말 이제 여성 단체가 있었죠. 이게 이제 1898년에 처음으로 이제 순성여학교 등 설립 등을 추진을 했고요. 98년. 예. 자, 그 다음에 신간의 자매단체. 자, 신간의 자매단체는 바로 근회가 되겠죠. 예. 신간회와 똑같이 1927년에서 1931년까지 존속을 했고 좌우 합작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성들의 권익 향상 이것을 도모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권업회는 연해주 지역에 있었던 우리 한인들의 그런 단체가 되겠죠. 신안촌에 있었던. 예. 그 다음에 보안에는 이거는 최초의 애국계몽 운동 단체이죠. 1904년에 결성이 돼서 일제 그 황무지 개간 운동을 저지시키는 그러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자, 송죽회는 자 1910년대 우리의 항일 민족 운동은 비밀 결사 조직 형태가 되는데 바로 이 송죽회는 바로 이제 교사들 뭐 여성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축이 된 비밀결사 그런 항일운동 단체였습니다. 예, 잘 출제되지 않았는데 여기 선지로 나왔네요. 아무튼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42번 가에 들어갈 전투로 오른 것은 자 여기 보면 북로군정서 뭐 나오고 북로군정서군 김자진이 이끄는 그 다음에 대한독립군 등이 구성된 독립군 연합부대가 1920년 10월에 크고 작은 10여 차례 교전 끝에 승리를 받은 것은 일제하 최대의 승전인 바로 청산리 대첩이 되겠죠. 예. 백운편 전투를 시작해서 뭐 어랑촌, 뭐 천수평, 고동화 전투 등등등 이런 10여 차례 교전 끝에 일본군에게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뭐 기록에 따르면 약 1200명을 사살했다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자, 쌍성보, 영릉과 대전자령 이런 전투들은 1930년대 초 만주 지역에 있었던 한중연합작전 여기 이제 두 군데 부대가 있죠. 예, 한중연합작전과 관련돼서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 이 승리한 전투는 이제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동경성 요 네 전투를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혁명군은 딱 두 개만 아시면 돼요. 여기 나오는 영릉가 전투하고 흥경성 전투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영릉가 전투는 이제 조선혁명군이 되겠고요. 쌍성보하고 대전자령은 한국 독립군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3번 가에 들어갈 단체로 오른 것은 여기 윤봉길 나오죠. 윤봉길 상하이 헝코공원 의거 그럼 뭐 윤봉길하고 이봉창은 다 김구가 이끄는 한인애국단 소속이 되겠죠. 예,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1931년 김구가 임정의 어떤 위기를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단체죠. 자, 의열단은 1919년 김원봉 등이 이제 중심이 돼서 만든 그러한 의열단체가 되죠. 예, 일제 요인을 암살하고 식민지 착취기간을 폭파시키는. 예. 그다음에 중강단은 이건 이제 대종교의 그러한 단체로서 북한도 쪽으로 집중 이동을 해서 이 중강단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서희를 총재로 해서 이것이 이제 북로군정서로 이제 개편이 되었죠. 그다음에 대한강복회는 이제 그 1915년 박상진, 최기중 등이 이제 중심이 된 1910년대 비밀결사 형식의 그러한 항일 단체였습니다. 친일 요인들을 이제 제거하고 뭐 군자금을 모집하고 등등등 이런 활동을 많이 했었죠. 예. 자,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고요. 다음 44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면 이제 황국 신민의 서사하고 창씨 계명 일본식으로 이제 바꾼 것이죠. 성씨를. 자, 이게 바로 일제 그 황국 신민화 정책이죠. 예. 이제 민족 말살 정책이랑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일 전쟁의 배경 속에서 1937년 이후 우리 젊은이들을 또 우리 한반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쟁으로 이끌기 위해서 두 가지 정책이 필요한데 바로 황국 신민화 정책과 바로 또 하나는 이제 총동원 정책이 되는데요. 인적 물적 수사를 위해서 총동원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우리 조선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뺏기 위해서 뭐 이러한 뭐 황국 신민의 서사 맹세문이라든지 일본식으로 성씨를 바꾼다든지 신사참배를 한다든지 이런 것 등이 바로 이런 걸 통해서 민족 말살을 해서 전쟁으로 동원시키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조선 형평사의 설립 취지를 살펴본다. 이거는 형평운동과 관련되어 있는데 바로 백정들의 처우를 차별을 그런 없애려는 그런 사회 운동이죠. 자, 교육 입국 조서의 발표 배경을 파악한다. 자, 교육 입국 조서는 2차 갑오개혁 때인 1895년 2월에 발표된 것인데 말 그대로 교육만이 나라를 세운다. 예. 당시 이제 교육의 중요성을 이제 직접 국왕이 이제 강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정부 주도로 세운 학교, 관립학교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죠. 뭐 사범학교라든지 등등 중학교라든지. 그다음에 1908년 일제는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이제 설립을 하는데 말 그대로 일제가 이제 한반도에서 어떤 그 일종의 토지 관리 회사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이제 1910년 이후로 이제 일제가 이제 토지조사 사업을 하는데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미신고 토지를 조선 총독과 갖고 이것을 다시 동촉으로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촉은 싼 값에 일본인들에게 불화하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황국 신민화 민족 말살의 관계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45번 가인물의 활동으로 오는 것은 자, 독립운동가. 자, 우리 모두는 사상변화 독립운동가 탐구해보는 게 어떨까. 자, 이 사람은 독사신론, 조선상고사 등을 저술한 대표적인 민족주의 사학자였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단재 신채호 선생이죠. 자, 단재 신채호 선생이 저술한 책 독사신론에서 기존의 왕조사를 넘어서서 민족을 역사서술의 주체로 놓고요. 조선상고사에서는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으로 봤다.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조선사 연구초라는 것도 있죠. 조선사 연구초에서는 묘총의 석연천 등을 1000년대 제1대 사건으로 크게 평가를 했다. 그리고 무정부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동방 무정부주의에 할당하게 됐고 특히 무정부주의에 입각한 그 의열단 있죠. 김원봉이 세운 이 의열단의 강령 조선혁명선언을 기초하기도 했습니다. 1923년.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죠. 여기서 신채호는 민중의 어떤 폭력적 혁명을 정당화시켰습니다. 예. 자,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이 된 사람은 신한청년단 소속의 김규식이 되겠죠. 우사 김규식. 예. 그래서 1919년 파리 강화에 파견돼서 독립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자, 미주 하와이에서 대조선 국민군단을 창설한 사람은 박용만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조선말 큰 사전을 주도하였다. 자, 이것은 한글 연구단체인 조선어 학회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고요. 1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46번. 다음 발언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승만이 나오고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련된 이후로 1946년 5월에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되자 이승만이 1946년 6월 바로 이른바 유명한 정읍 발언을 남기게 되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북쪽은 벌써 위원회 같은 게 있는데 우리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는 위원회를 조직해야 된다. 바로 남한의 어떤 단독 정부론을 이제 내비치게 되는 것이고 우파 쪽의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대응을 해서 중도 좌우 세력 등이 이제 힘을 합쳐서 이걸 막아보자.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 민족은 분단이 된다. 좌우 합작 운동을 이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도 우파의 김규식과 중도 좌파의 여운형이 주축이 되어서 협의를 한 끝에 좌우합작 7원칙이 좌우합작위원회를 결성을 하고 좌우합작 7원칙까지 이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1946년 7월에 결성하고 합의는 1946년 10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뭐 바로 요거 연계돼서 본 게 아니라 시기상 요 뒤에 있는 걸 이제 찾는 것이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한국 광복군이 창설이 되었다. 이건 아직 일제가 전쟁 중이던 1940년 9월에 중경에서 충칭에서 창설이 되었고요. 김구가 남북협상을 추진하였다. 자, 이러한 좌우합작 운동에도 불구하고 이 좌우합작 운동은 이제 미소 공동위원회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2차 미소 공동위원회도 1947년 이제 9월쯤 8월쯤 되면은 또 이제 결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유엔으로 미국에서 유엔으로 상정이 되고 유엔에서는 최종적으로 처음에는 인구 비례한 남북한 총선거에서 북한과 소련이 이를 거부하자 남한만의 단독 총선으로 1948년 2월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김구는 김규식과 함께 남북 협상을 추진하게 되죠. 이게 1948년 4월 50총선 직전에 있었죠.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이게 1945년 12월이죠. 자, 여기서 결정이 된 것이 한국의 임시정부 수립, 그 다음에 미소 공동위원회, 그 다음에 신탁통치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의 결정에 따라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1차가 이때 이제 결렬이 되면서 정읍 발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운형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이거는 이제 해방 직후 1945년 8월 15일부터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인민공화국으로 좀 더 해체 발전하게 되죠. 이게 9월 6일까지 이렇게 존속을 했습니다. 미군정이 들어오기 전까지 남한의 어떤 치안 이런 것을 담당을 했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남북 협상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7번 가정책에 대한 설명으로는 우선 정부가 뭐뭇을 실시하면서 발급한 지가증권입니다. 이것은 당시 재정이 부족했던 정부는 지주에게 현금 대신 이것을 지급하고 농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농지를 농민들에게 유상으로 분배했습니다. 유상 매입, 유상 분배 바로 농지 개혁이 되겠죠. 자, 이 농지 개혁은 법이 제정이 된 것은 1949년 6월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시행령을 거쳐서 농지 개혁이 실시된 것은 1953년 50년 3월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얼마 안 가서 바로 6.25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자, 그래서 그 핵심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지주들에게 3정본을 상한선을 해서 유상 매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농민들에게도 이제 분배를 하는데 그냥 준 것은 아니고 자 5년 동안 매년 이제 30%씩 해서 한 해 평균 생산량을 이제 150% 잡았을 때 균등 분할 상환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지주들한테 이 보상금을 그냥 준 게 아니라 정부에서 일단 정부가 매입을 하는데 지가증권으로 준 것이죠. 근데 증권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비상적 상황에서는 휴지 조각이 돼버리죠. 6.25 전쟁이 바로 나니까. 그래서 지주들이 이제 몰락한 지주들도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농민들에게 이제 토지가 이제 분배가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이른바 이제 경자유전.
농사 짓는 자에게는 토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자작농이 증가하는 이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친일파 청산을 부정했다. 이거는 이제 반민법이 되겠죠. 제헌국회에서 1948년 9월에 제정을 한 다음에 이듬해 1949년 1월부터 8월까지 국회 산하에서 반민특위가 활동을 했지만 적극적인 처단에는 실패했습니다. 서재필, 이상지들이 주도한 것은 바로 구한말 독립협회 활동이 되겠죠. 농강회사가 설립되는 배경이 됐다. 이거는 보안회가 일제가 요구하던 황무지 개간 요구, 이걸 황무지 개간 요구를 저지하기 위해서 니네가 할 게 아니다. 우리가 직접 회사를 설립을 해서 황무지를 개간하겠다. 그래서 농강회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목적을 달성한다면 이제 해체되었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8번. 미주군 전쟁에 대한 탄광 등으로 적절한 것은, 이것은 전쟁 중이던 1951년 동족상자, 우리 민족끼리 싸운 거 바로 6.25 전쟁이죠. 자, 6.25 전쟁은 이제 뭐 6월 25일 날 1950년 남침을 해서 일방적으로 밀리다가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게 됐죠. 그러다가 전세가 역전이 되는 것이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죠. 그리고 9월 28일에는 서울이 이제 탈환되고요. 수복이라고 하죠. 3일 만에 이제 개전 초 서울이 함락이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북진을 하게 되고요. 1950년 이제 10월 말부터 중공군이 참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중공군이 참전하면서 1951년 1월 4일 날 일사 후퇴, 서울이 이제 다시 또 재함락이 되죠. 그러다가 이제 1950년 51년 한 3월 되면 현지의 그런 어떤 이제 그 경계선이 이루어지고, 1951년 7월부터 1953년 7월까지 휴전협정, 정전협정이 맺을까지 지리한 휴전협상이 있었습니다. 이 사이에도 뭐 엄청난 교전, 뭐 백마고지 전투라든지 등등등 고지전 등 전투는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전세가 역전이 되었다. 자, 재물포 조약의 내용을 살펴본다. 이거는 1882년 이제 이모군란하고 이제 관련이 돼 있죠. 이모군란 때 이제 남병들에서 일본인 교관이 죽고 일본 공사관이 습격을 받았다. 그래서 두 가지, 일본에 대해서 배상금을 지불하고 경비병을 공사관에 배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경의선 철도의 부설 배경을 파악한다. 서울에서 의주까지 이 경의선 철도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프랑스가 가졌었는데, 일본이 이 부설권을 갖고 러일 전쟁 중에 부설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서울이 있으면 여기 의주잖아요. 서울에서 부산, 경부선과 경의선. 러일 전쟁을 하려면 이 만주 쪽에서 싸워야 되는데 물자를 나르기 위해서 이런 어떤 축이 되는 것이죠. 러일 전쟁의 어떤 배경. 신흥 무관학교의 설립 목적, 말 그대로 무관 독립군들을 양성하는 것이죠. 서간도 지역에 뜻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설립하게 되었죠. 그래서 많은 독립군들이 양성이 되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49번. 다음 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민주화운동은 우선 3대 민주화운동, 4.19, 5.18, 6월 민주항쟁이 있죠. 1960년 4.19 혁명은 3.15 부정선거가 원인이 된 것이고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신군부의 이제 전국 비상계엄령 확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권을 이제 군부가 이제 좌지우지하려는 것이죠. 6월 민주항쟁은 4.13 호원 조치, 전두환 정부의 즉 대통령 간선제를 고수하려는, 여기서 거부를 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한 것이죠. 자, 여기 보면은 3.15 부정선거 다시 해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4.19 혁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3번에 보면 부마 민주항쟁은 이제 박정희 정권의 이제 유신 독재 체제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거부하는 부산 마산 지역에 있었던
79년에 있었던 10월에 있었던 그러한 민주항쟁입니다. 자, 마지막 50번. 밑줄근 정부식의 사실을 옳지 않은 것은 한일회담 반대 시 확산, 한일국교 정상화, 굴욕적 대외력이요. 이거 박정희 정부죠.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이것을 이제 크게 두 가지 루트로 해결하려고 했죠. 베트남전 파병, 그리고 또 하나가 한일국교 정상화. 예. 이것이 이제 1962년 이제 김종필 오이라 각서에 의해서 이면 합의한 다음에 추진이 돼서 결국 1965년에 체결이 됐는데 그 한 해 전에 1964년에 6.3 사태라는 이른바 학생들까지도 이제 중고생 학생들까지도 이제 시위에 참여 정도로 이제 굉장히 그 거부감이 많았었죠. 그래서 서울에서 계엄령이 떨어지기도 했었죠. 6.3 사태. 자, 그럼 옳지 않은 건데 박정희 정부식이 자, 삼성 개헌안이 이제 1969년 박정희 정부가 이제 장기 집권을 해보려는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1969년 야당과 뭐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었고요. 자, 베트남에 1964년부터 이제 우리 국군이 이제 파병이 되었죠. 약 10년간 파병이 됐었고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1962년부터 이제 실시가 되었습니다. 한일 월드컵 때는 이건 김대중 정부 때죠. 2002년.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서 제51회 한국사 능력 건점 시험 기본편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